아니죠, 잡아야 되는지야. 누웠어. 자꾸 내려달라고. 벌써 공이. 화요일날 좀 문자 가죠? 나한테는 준비해 와.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뒤돌려치기가 이제 밀리잖아요. 밀려서 이 밀리는 그 옆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오르는 겨냥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 밀리는 값이랑 그리고 강한 밀어치기, 일명 황무시라고 하죠. 황무시.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밀어치기 값인데 보통은 5N 하프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해요. 조용합시다. 형님 나이스. 자, 5N 하프 시스템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넘치는 일이 많아요. 이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5N 하프로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35에서 15, 그래서 회전을 지고 15까지 떨어뜨려 주게 되면 20으로 안 넘어가요. 그게 공을 맞고 직선 운동이 아니라 옆으로 나왔다 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출발 각이 35가 아닌 넘는 출발이 계속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선수들이나 장구를 어느 정도 치는 고점자분들은 얼만큼 빼라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빼는 양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세 가지로 나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두께 허용 범위가 4분의 1 두께에서 4분의 3 두께 사이일 때만 허용이 돼요. 4분의 1 두께보다 얇다거나 4분의 3 두께보다 두껍거나 하면은 실제 치는 거랑 밀리는 값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무시해도 되는 두께예요. 그래서 절반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보다 얇은 두께로 얘를 쭉 어느 정도 빼고 싶다 그러면 이 공 한 개 크기만큼 빼시면 돼요. 한 개. 그리고 내가 이 공을 전체적인 느낌이 절반 정도의 두께를 겨냥할 공이다. 그러면은 이 일적으로부터 한 개 반 정도까지 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공을 절반 이상 두꺼운 두께를 칠 거다. 그러면은 이 공 크기에 두 개까지 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이 옆에 맞는다고 해서 이미지볼로 계산을 하면은 아까 35 마이너스 35 빼기 15였잖아요. 그럼 15를 공을 불려놓게 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밀리는 값 때문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밀리는 값만큼 자, 지금은 두께가 절반 정도 두께니까 공을 두 개를 뺄게요. 일적으로부터 공 두 개 크기만큼 뺀 이 지점에서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 38에서 18 정도 값이 나와요. 그럼 처음 거랑은 완전히 많이 달라져요. 처음 거 값은 15였는데 그 밀리는 값을 계산해서 옆으로 빼서 다시 보니까 18이라는 지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공을 18이라는 지점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대로 쭉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밀리는 값을 무조건 일적으로 옆에 얼마큼이다 정하지 마세요. 반보다 얇으면 공 1개, 반 두께 정도면 공 1개 반, 반 두께보다 두꺼울 때는 공 2개까지 옆에다 두고서 계산을 따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론을 가지고 맨날 쓰지 마시고 이 이론을 연습을 하셔서 내가 몸으로 딱 익히셔야 돼요. 아, 얼마큼 밀릴 거니까 어디만큼 넣어줘야겠다는 그런 감각을 좀 연습을 통해서 많이 키우셔야 돼요. 사실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자, 두 번째는 값을 밀리는 값인데 자,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밀리는 양의 원쿠션 어디로 보낼 수 있는 포지션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지금 노란 공으로 1 목적으로 빨간 공으로 해서 뒤돌려치기를 가는 거예요. 이 포지션 많이 나오죠. 코너 부분을 쳐서 30 이상 40까지 뽑아내는 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밀려도 여기, 밀려도 여기에요. 값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리는 값을 찾는 방법이 아까처럼 밀리는 값을 1.9 옆에서 5&1 시스템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코너를 끼고 밀리는 거는 무시하고 여기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걸 쳐서 밀리는 나의 한계치 지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 1.9 포지션을 원포인트 라인에 둘게요. 정확히 45도. 자, 이때 한계치 지점 다 아시죠? 40. 40을 테이블 특성에 따라서 보고 들어오기도 하고 40을 날로 들어오기도 해요. 자, 이때 회전 9팁, 1팁, 맥시멈이죠. 자, 일적과하고 수준을 일직선에 줄게요. 그리고 얇게 뽑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 또한 맥시멈이 40이 한계치예요. 자, 이게 더 확실하게 뽑기 위해서 부드럽게 미는 걸로 갈게요. 연습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정확히 나왔죠. 요 한계치를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도 이제 또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간단히 설명만 할게요. 맥시멈 회전으로 뽑았으니까 30에 있으려면 뭔가 타격을 준다든지 하단을 내려주시면 돼요. 20을 보내려면 하단으로 내린 걸 더 내리면 돼요. 10으로 보내려면 최하단으로 회전을 주시면 되고, 이런 패턴이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한계치를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나올 줄 알고 또 치세요. 근데 정답은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더 펴요? 아니면 회전을 더 줘요? 절대 안 나와요. 아무리 힘들 회전을 많이 준들 여기가 한계치. 더 뽑아내기 위해서는 회전을 빼야 돼요. 자, 극한으로 휘어치기를 하고 회전을 더 줘볼게요.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맥시멈이라는 회전으로 가지고 두껍게 쳤으니까 공이 천천히 오죠. 원쿠션, 투쿠션에서 회전이 버거든요. 절대 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팁으로 치세요. 이 투팁이라는 회전이 몸을 두껍게 맞으면서 천천히 이동하죠. 순간 맥시멈 회전 가깝게 바뀌어요. 그래서 원쿠션에서는 맥시멈 회전이 먹고 투팁이라는 다시 원래 회전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는 솟아나가요. 그래서 한계치에서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게 팁이에요. 휘어치기를 똑같이 하고 맥시멈 회전이 아니라 회전을 팁으로 뿌려주죠. 죄송합니다. 한계치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계치 더 넘어가면 아 이건 없는 거야. 다른 걸 치잖아.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뽑아낼 수 있어요. 그게 회전을 더 주고 더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면은 만약에 무회전까지 줄였다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니 다른 길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밀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유기적으로 강점을 위로 올려서 공의 전진력을 내가 일부러 줘서 맞고 밀리는 게 있고, 상단을 두지 않고도 이 바닥의 마찰 때문에 앞으로 생겨서 부드럽게 밀리는 두 가지 밀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포지션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획 돌아 나가서 넘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끌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너무 많이 끌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예요. 이 위치에서는 일명 꼼이라고 하잖아요. 꼼이. 두껍게 쳐서 최대 회전을 이용하는. 근데 상단을 분명히 안 쳤죠. 상단을 안 주고 쳤지만 공이 살짝 밀리게 돼요. 이게 뭐냐면 수구가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바닥의 마찰이 어느 정도 앞구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얘를 밀리게 하려면 살짝 밀려야 되잖아요. 살짝 밀려야 되니까 살짝의 상단을 줘요. 확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밀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상단을 주지 않고 두개를 다 쓰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만큼의 미세한 밀림이 생겨서 이 공이 절대 빠질 수가 없게 돼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린다면, 내가 이 공을 중심치기를 하면 공이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중심 장점을 주고 치게 되면은 공이 밀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 전진하는 동안 바닥에 마찰이 앞으로 만들어준다. 그만큼의 밀림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또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갑자기 목이 안 닿네요. 자, 요게 아주 두꺼운 두께에서 중심치기로 갔죠. 그러면 요거는 중 하단의 장점으로 밀리지 않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코너에 있는 건 중하에서 더 밑을 줘서 끌어서 갈 수가 있겠죠. 요것도 이제 하나의 패턴이 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밀어치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제가 인위적으로 밀리고, 하나는 공의 바닥에 마찰로 밀리는 거. 그 두 번째인데, 이것도 활용자분들은 고민을 연습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노란 공으로 감사합니다. 송회장님 굿샷. 자, 노란 공으로 빨간 공을 정면으로 쳐서 밀어치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안 되시는 분 많죠? 네, 안 되시죠. 자, 보통 제일 많이 듣는 게 스트로크가 안 좋다, 더 밀어라, 스피드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는 장점을 위를 못 쓴 거예요. 스트로크가 아무리 좋고 얘가 세이기너처럼 스피드가 아무리 좋은들 중심 치면 밀려야 안 된다고. 극상단의 장점을 써야 되고, 또 하나 이유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너무 없거나 내가 너무 연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빠른 스트로크, 똑같은 상단을 두는데 아주 빠른 스트로크. 뭔가 공이 확 갈 것 같은데 잘 안 가죠. 네. 자, 두 번째는 좀 전처럼 과한 그런 스윙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다르죠. 이게 장점을 요만큼 더 위에 쓰고 안 쓰고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밀어치기가 안 된다, 공이 아무리 쳐도 앞으로 안 간다, 그래서 막 몸을 더 쓰고 막 스피드를 더 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지금 제일 자신 없으신 분, 제가 여기서 교정해 드릴게요. 네, 한번 큐 가져와. 네. 만약에 맞추시면 벌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안 되고 끝날 때까지 안 되고 계속 안 돼. 아니, 되게 해드리려고 하면 날 세야 될 수도 있어. 원인만. 내가 컸어 여기 있어. 50만 원 좋아하면은 22점이요. 우리가 정면 상단 수팁으로 정면만 밀어치기 하시면 돼요. 인정하신다. 이거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나 알겠네.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저기 그래? 이거 우리 장영철 회장 볼 텐데. 편안하게 치세요. 편안하게 하죠, 편안하게. 알았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분명히 송 회장님 스피드가 느린 편이긴 했지만 이 공이 안 맞을 스피드는 아니었어요. 근데 공이 가다가 말죠. 당점이 치는 순간 내려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모습을 보여드리면 송 회장님 엎드리셨을 때 분명히 당점은 그 상단을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업스트로크의 이 어떤 움직임으로 치면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한번 더 해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 팁 더 올려보세요. 그렇죠. 분명히 큐미스 느낌이죠. 좀만 더 올리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똑같이 해보세요. 아까 했듯이. 지금 팀장님이 네. 많은데 극상사를 주면 삑사리가 나는 거야.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 그 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쳐야 여기를 친다고. 네, 그 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설명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송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자, 극상단에 당점을 두셨어요. 자, 근데 이대로 제가 여기로 쳐볼게요. 그대로 치면 공이 안 밀릴 수가 없죠. 근데 자, 지금 송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극상단을 겨냥하시고 처음에 밀림이 없다 보니까 부담감을 가지시고 공이 터치되기도 전에 벌써 쳐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스미스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송 회장님 원래 스타일은 극상단을 원래 겨냥한 당점보다 실제는 밑에 치세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신들이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분명히 상단을 줬는데 자꾸 치면 안 밀려요. 그럼 내가 겨눈 데보다 무조건 밑에를 한 칸 낮춰서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 상단을 올리세요. 야, 이건 큐미스예요. 이거 말도 안 돼. 여기 어떻게 쳐요, 그죠? 근데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거인데 이거는 제가 이 선수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김경문 선수 동영상 많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김경문 선수들 동영상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니까 하단을 많이 쓴다고 해요. 하단. 근데 실제로 보면은 김경문 선수가 강한 밀어치기 할 때도 보면은 중이나 중하를 겨누고 있어요. 근데 그 선수는 겨눈 데보다 위를 쳐요. 네. 그 선수는 그게 특징인 거예요. 야, 김경문 선수는 중상 가지고 막 무슨 투바운딩 막 강한 밀어치기를 사실 아닌 거예요. 분속임인 거예요. 여기를 겨냥하고 실제는 위를 친다는 얘기. 근데 송 회장님은 반대로 해요. 여기를 겨누시고 밑을 친다는 얘기예요. 내가 겨눈 대로 치는지 안 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밀어치기가 안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딱 한 가지. 당점을 못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점을 정확히 쳐주게 되면 우리 아들 태환이도 칠 수 있다는
자, 마지막으로 요 상단으로 뒤돌려치기가 주제니까 상단으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요 포지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뒤돌려치기 한참 하는 과정에서 이런 포지션을 그냥 그대로 치고 이 어떤 마세이 효과, 찍어치기 효과로 뒤돌려치기를 해결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포지션인데 이 기울기가 더 기울어진 거예요. 더 세워진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쳐도 안 돼요. 그냥 미끄러질 뿐이에요. 이때는 상단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얘를 끌어치는 게 아니에요. 상단으로 이 멀리 가는 걸 여기 맞고 이쪽으로 진행하는 걸 제가 저쪽으로 밀어쳤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미는 작용을 해서 얘를 공을 휘게 만들어줍니다. 강한, 물론 빠른 스피드 하고 상단만 줄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스피드가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스피드만 이렇게 내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 공을 아웃 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처럼 갑자기 목이 아프네요. 방수가 잘 안 되니까. 뒤돌려치기 밀리는 값. 그래서 두께는 4분의 1에서 절반 4분의 3. 요 안에만 두께를 쓸 수가 있고 4분, 자, 2분의 1 이하일 때는 공 한 개만큼만 빼시면 되고요. 공 한 개만큼. 그리고 절반 두께일 때는 이 공 크기의 한 개 반만큼. 그리고 절반보다 두꺼울 두께에는 공 두 개만큼 뺀 지점에서 파이브앤 하프 시스템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큰 오차 없이 그 시스템대로 공이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밀리는 바지의 두 가지 형태. 내가 이 그냥 부드러운 퓨질로 바닥에 마찰로 인해서 살짝 밀릴 수 있는 그런 공에 대해서 연습하시고, 또 하나 내가 인위적으로 상단을 펴서 강한 밀어치기를 할 때 그 극한의 상단은 내가 정확히 치는지 안 치는지가 이게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궁금하신 분은 레슨 끝나고 저한테 따로 봐달라고 얘기해주세요.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됐죠. 다 됐어요. 한 번만 나와요, 공개. 다 됐어요. 정국에 3번 하는 거. 픽사리 3번 하면 네, 나가면 이제 편집 다 알겠지? 편집 안 하지. 라이브. 실시간이에요, 실시간.